이르면 올해 7월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85%가 방류를 반대하며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2019년 4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2013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 세계 50개 국가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규제합니다. 근데 이때 일본은 우리나라만 콕 집어서 자유무역 위반이라고 WTO에 제소합니다. WTO가 1심 결과를 뒤집은 것도 사상 처음이었고요. 제소당한 쪽이 승리를 한 것도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인접국이어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 방사능 물질이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위험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무역 지상주의인 WTO조차도 유해한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규제하는 것, 이것은 국가의 권리이자 주권 문제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야 합니다. 가서 제소해야 합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 시찰단 보내서 들러리 서고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으로 몰아붙일 때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일본의 시간표대로 따라가야 합니까? 일단 일본에게 방류를 멈추고 보관하고 기다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This is Japan의 주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입니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덮치면서 원전은 붕괴되었고 대규모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집과 터전을 잃었습니다. 일본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 사건. 이제는 전 인류를 위협하게 생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137만 톤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 즉 알프스로 여과한 뒤에 해양으로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방류 아니고 투기죠. 그리고 한 번 방류하고 끝이 아닙니다. 30년에 걸쳐서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170톤씩 오염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200만 톤이나 된다는데 이 방류가 3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장 화나는 점은 다른 나라에 피해주지 않고도 일본 자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어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바다에 방류하지 않겠다고 문서까지 합의했어요. 그런데 가장 값싸다는 이유로 결국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해양 투기를 결정했습니다. 지하에 매설하면 2조 3천억 원, 대기에 방류하면 3,300억 원, 그에 반해 바다에 방류하면 321억 원이면 된답니다. 저장 탱크를 더 만들어서 저장을 하거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육지에 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저장할 탱크가 부족한 것이지 땅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해양 방류가 위험하다는 거 누구보다도 일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1993년 러시아 해군이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 난리 났었습니다. 바다가 방사능 쓰레기장이냐 라고 하면서 러시아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결국 투기 중단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랬던 나라가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자기네들이 바다에 버린다는 건 괜찮다고 하는데 너무 뻔뻔한 거죠. 무엇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오염수 처리 과정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알프스로 걸렀다는 오염수, 거기에서 기준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알프스를 여러 번 가동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몇 번을 가동하면 해결되는지, 방출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공개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 일본 정부는 처음에 64개 핵종을 검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9개밖에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표본 채취 수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셋째, 일본 정부는 마치 다른 핵종은 다 정화가 됐고 3중 수소 문제만 남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핵종을 완전히 정화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3중 수소가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 자체가 거의 없대요. 심지어 지금 전문가들은 3중 수소가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간이 먹게 되면 체내에 피폭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정성을 검증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해양 안전을 담당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원전을 확대하려는 친원전 기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IAEA조차도 자신들이 직접 방사능을 채취한 것이 아니라 도쿄 전력이 준 그 시료를 가지고서 검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폐쇄적인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안전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를 믿어달라는 거죠.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의 수은 공장에서 공장 폐수를 지속적으로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때도 바다에 희석해서 괜찮을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와 조개를 먹은 주민들이 체내에 수은이 축적됐고 신경마비, 언어장애 증상을 보이고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일본 언론에서 미나마타병을 언급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기상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맹독성 살충제 DDT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대에는 안전하다고 막 괜찮다고 뿌리고 바르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20년 후 발암물질로 인체에 흡수되면 암,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결국 1972년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사용이 금지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괜찮다고 해도 10년 뒤, 20년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환경 문제는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의 결정으로 미래 세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바다에 투기하는 거 윤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일본은 20세기에는 동아시아 주변국을 침략해서 피해를 주더니 21세기에는 환경범죄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일본 두둔하고 들러리 서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주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에게도 방법은 있습니다. 훗날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 이러면 무슨 소용인가요? 지금 일단 방류 중단시켜야 합니다. 방류 중단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일본 정부를 세워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항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This is Japan이었습니다.